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의 제2과목 소방전기 일반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전혀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드릴 테니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첫 문제 시작해 볼게요. 첫 문제는 전달함수 문제인데요. 제어 시스템 배우면 진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입력이 RT이고 출력이 CT인 제어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차 미분항, 1차 미분항, 상수항까지 섞인 미분 방정식으로 딱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전달함수, 그러니까 지는 C를 R로 나눈 값이에요. 보기 4개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답은 1번, 3S의 2를 더한 값을 2S의 제곱에 3S와 2를 더한 값으로 나눈 형태예요. 왜냐면 초기값이 0이라는 조건 덕분에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라플라스 변환할 수 있거든요. ddt는 그냥 s로, d제곱 dt제곱은 s의 제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좌변에는 2s의 제곱에 3s와 2를 더한 값이 c에 곱해지고 우변에는 3s의 2를 더한 값이 r에 곱해진 형태가 나오고 이걸 나눠주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이렇게 외워보세요. 2차 미분은 s제곱 옷 입고 1차 미분은 s 옷 입고 짠 등장. 그래서 좌변은 2s제곱 더하기 3s 더하기 2 우변은 그대로 3s 더하기 1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RLC 직렬회로에서 무효전력 구하는 문제예요. 숫자 계산이 좀 있지만 순서만 알면 쉬워요. 50Hz에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4옴인 인덕터, 용량성 리액턴스가 1옴인 커패시터, 그리고 4옴짜리 저항이 전부 직렬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100V, 50Hz 교류 전압을 걸었을 때 무효 전력이 몇 바인지 물어보는 거죠. 정답은 2번 1200바예요. 먼저 리액턴스를 정리하면 유도성 4옴에서 용량성 1옴을 빼서 3옴이 남고 저항 4옴이랑 합쳐서 임피던스는 4의 제곱과 3의 제곱을 더한 값에 루트를 씌워서 5옴이 나와요. 전류는 100V를 5옴으로 나누니까 20A고 무효 전력은 전류의 제곱에 리액턴스를 곱한 값이니까 20의 제곱에 3을 곱해서 1200바가 나오는 거예요. 유도성 4가 용량성 2를 밀어내고 남은 게 3. 전류 20A 제곱해서 3 곱하니요. 1200이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전열기 전력 계산 문제인데 저항 성질만 알면 금방 풀려요. 100V에서 500W를 소비하는 전열기가 있는데 여기에 80V를 걸었을 때 소비 전력이 몇 와트인지 묻는 거예요. 정답은 3번 320W예요. 전열기 저항은 전압이 바뀌어도 그대로니까 먼저 저항을 구해야 해요. 저항은 전압의 제곱을 전력으로 나눈 값이니까 100의 제곱을 500으로 나눠서 20옴이 나오고 80V를 걸었을 때 전력은 80의 제곱을 20으로 나누면 320W가 나와요. 저항 20옴은 그대로인데 전압만 80으로 살짝 다이어트. 근데 전력은 제곱으로 빠져서 320W로 확 줄어듦. 이렇게 외우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블록 선도에서 전달함수 구하는 문제인데요. 피드백 루프가 두 개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화면에 보이는 블록 선도에서 C를 R로 나눈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블록이 여러 개의 직렬로 연결돼 있고 신호가 두 군데에서 되돌아오는 피드백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짧은 루프는 가까운 합산점으로 돌아오고 긴 루프는 저 멀리 있는 합산점까지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이걸 하나씩 정리하면 분자는 G1, G2, G3을 곱한 값이 되고 분모는 1에다가 G2와 G3을 곱한 값, 그리고 G1, G2, G3, G4를 모두 곱한 값을 더한 형태로 정리가 돼요. 짧은 루프인 G2, G3은 가까운 합산점으로, 긴 루프인 G1, G2, G3, G4는 저 멀리 있는 합산점까지 돌아간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외우면 편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류계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한 문제인데 병렬 회로는 전압이 같다는 것만 기억하면 끝나요. 전류계 A1, A2를 병렬로 연결했는데 A1은 25A, A2는 5A를 가리켰대요. A2의 내부 저항이 몇 옴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0.08옴이에요. A1이 전체 전류 25A를 재는 거니까 저항 쪽에는 25에서 5를 뺀 20A가 흐르는 거예요. 병렬이니까 두 갈래 전압이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A 내부 저항에 5A를 곱한 값이 0.02옴에 20A를 곱한 값과 같아져야 하고 이걸 정리하면 0.08옴이 나와요. 전체 25A에서 A가 5A만 쏙 가져가고 나머지 20A는 저항으로. 전압 맞추면 0.08옴 등장.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이오드 게이트 회로 문제인데요. 다이오드는 한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만 알면 바로 풀려요. 그림처럼 다이오드 3개가 있고 입력이 각각 5V, 0V, 5V예요.
다이오드 내부 전압 강하는 무시하고 출력 전압을 구하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5V예요. 이 회로는 다이오드 OR 게이트인데요. 5V가 걸린 다이오드 두 개는 순방향으로 도통되면서 출력을 5V까지 끌어올리고 0V가 걸린 다이오드는 반대로 역방향이 되어서 차단돼요. 그래서 결국 출력은 입력 중 가장 높은 전압인 5V가 되는 거예요. 다이오드들이 나 5V야, 나도 5V야 하고 힘센 애들이 밀고 들어오면 0V는 기죽어서 뒷문 잠그고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출력은 5V 승리. 이렇게 외우면 재밌게 기억나실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7번째는 전압원이랑 전류원이 같이 있는 회로에서 저항 양단 전압을 구하는 문제예요. 5ohm짜리 저항, 3V 전압원, 2A 전류원이 하나의 고리로 직렬 연결돼 있는데요. 저항 VR의 전압을 구하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10V예요. 전류원이 2A를 정해준 방향으로 억지로 밀어넣기 때문에 회로에는 그 방향대로 2A가 흐르게 돼요. 그런데 이 전류가 저항을 통과하는 방향이 처음에 정한 VR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방향과 반대라서 VR은 2A에 5ohm을 곱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10V가 되는 거예요. 전류원이 2A를 위로 콱 밀어넣으면 저항은 그 힘에 떠밀려서 반대 극성으로 전압이 걸려요. 2 곱하기 5는 10인데 방향이 반대라 -10V.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8번째는 삼상 Y결선 부하에서 유효 전력 구하는 문제인데요. 계산이 좀 있지만 순서만 지키면 안 어려워요. 한 상의 임피던스가 16에 J12를 더한 값인 Y결선 부하에 대칭 삼상 선간 전압 380V를 걸었을 때 유효 전력이 몇 킬로와트인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약 5.8킬로와트예요. 먼저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면 16의 제곱과 12의 제곱을 더한 값에 루트를 씌워서 25ohm이 나와요. Y결선이니까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라서 38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약 219.4V가 되고 상전류는 219.4를 20으로 나누면 약 10.97A예요. 유효 전력은 3의 전류의 제곱과 저항을 곱한 값이니까 3의 10.97의 제곱과 16을 곱하면 약 5776W, 그러니까 약 5.8kW가 나와요. 선간 전압 380V를 루트 3으로 나눠야 진짜 상전압, 임피던스 20ohm으로 전류 구하고 저항 16 곱하니 딱 5.8kW,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9번째는 전지 문제인데요. 부하가 바뀌어도 기전력이랑 내부 저항은 그대로라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전지에 5오hm 부하를 연결했더니 8A가 흘렀고 여기에 10ohm을 직렬로 더 연결했더니 4A로 줄었대요. 이 전지의 기전력이 몇 볼트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80V예요. 전지를 기전력 2와 내부 저항 R을 가진 하나의 전원으로 생각하면 첫 번째 상황은 E는 8에다가 5와 R을 더한 값을 곱한 것, 두 번째 상황은 E는 4에다가 15와 R을 더한 값을 곱한 것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내부 저항 R은 5ohm이 나오고 이걸 다시 대입하면 E는 8에 5와 5를 더한 값을 곱해서 80V가 나와요. 저항 5ohm을 추가했더니 총 15ohm이 되고 전류가 8A에서 4A로 반토막. 연립방정식 풀면 내부 저항도 5ohm, 기전력은 80V.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0번째는 평행판 콘덴서 문제인데요. 정전 용량 공식만 딱 기억하면 바로 풀리는 유형이에요. 평행판 콘덴서의 양극판 간격을 2분의 1로 줄이고 단면적을 3배로 늘리면 정전 용량이 처음에 몇 배가 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6배예요. 정전 용량은 유전율의 면적을 곱하고 간격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단면적이 3배가 되고 간격이 2분의 1이 되면 새로운 정전 용량은 3배 늘어난 면적을 절반으로 줄어든 간격으로 나눈 값이 되니까 결국 원래 정전 용량의 6배가 되는 거예요. 면적은 3배 뚱뚱해지고 간격은 절반으로 딱 줄어버리니 정전 용량은 3 곱하기 2 해서 6배로 폭풍 성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1번째는 정류회로 문제인데 전력 공식만 알면 반파든 전파든 다 똑같이 풀려요.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출력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1번 입력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예요. 전력은 전압의 제곱을 저항으로 나눈 값이라는 공식을 따르는데 반파 정류든 전파 정류든 결국 전압이 부하에 걸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전력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기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전압이 쏙 오르면 전력은 제곱으로 폭발, 저항은 오히려 발밑에서 나눠주는 애라 반비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2번째는 전기회로랑 자기회로를 짝지어보는 문제예요. 둘이 구조가 거의 똑같다는 걸 알면 쉬워요. 자극에서 나오는 자하의 전기력선의 수를 자속이라고 하는데 이때 전기회로에서 대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전류예요. 자기회로의 자속은 전기회로의 전류에 대응되는 양이거든요. 자하에서 나오는 전기력선의 수, 즉 자속은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양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속이랑 전류는 이란성 쌍둥이, 자석길과 전선길, 서로 다른 길로 나란히 졸졸졸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전기회로 용어들이 자기회로에서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원리는 거의 똑같아요. 전기를 흐르게 만드는 힘, 흐르는 양, 방해하는 정도, 잘 통하는 정도, 이 네 가지 역할이 자기회로에도 똑같이 있고 이름만 다르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먼저 기전력, 전기를 흐르게 하는 힘은 자기회로에서 기자력이라고 불러요. 전지가 전기를 밀어내듯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자속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 실제로 흐르는 양은 자기회로에서는 자속이에요.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다발이 바로 이거예요. 전기저항,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자기회로에서 자기저항이라고 불러요. 공기처럼 자속이 잘 안 통하는 재질일수록 자기저항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도전율,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는 자기회로에서 투자율이라고 불러요. 이 네 단어, 전부 원래 단어에서 전이 있던 자리가 자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전기 세상의 전을 자석 세상의 자로 갈아 끼우면 끝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해요.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째는 줄의 법칙으로 발열량 구하는 문제예요. 공식 하나만 알면 대입만 하면 끝나요. 10옴 저항에 2A 전류를 10분간 흘렸을 때 발열량이 몇 칼로리인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5760칼로리예요. 줄의 법칙 공식은 발열량이 0.24의 전류의 제곱과 저항, 그리고 시간을 곱한 값인데요. 여기서 시간은 반드시 초 단위로 바꿔야 해요. 10분은 600초니까 0.24의 2제곱, 1600을 순서대로 곱하면 5760칼로리가 나와요. 0.24 곱하고 전류 제곱, 저항 곱하고 시간을 곱하면 칼로리 완성. 024R I자승 RT처럼 리듬 타면서 외워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4번째는 유도 전동기 슬립 문제인데 슬립 공식을 회전자 속도 기준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5.6%이고 회전자 속도가 1700rpm일 때 동기 속도가 몇 rpm인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약 1800rpm이에요. 슬립 공식에서 동기 속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동기 속도는 회전자 속도를 1에서 슬립을 뺀 값으로 나눈 값이 돼요. 회전자 속도 1700을 0.944로 나누면 약 1800rpm이 나오는 거예요. 동기 속도는 늘 회전자보다 빠르다. 회전자 속도를 1 빼기 슬립으로 나누면 동기 속도가 쑥 올라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5번째는 교류 회로에서 위상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소자별 위상 특성만 알면 바로 풀려요. 교류 회로에서 사용하는 소자 중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똑같은 게 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저항이에요. 저항만 있는 회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으로 항상 같은 위상을 유지해요. 저항은 전압과 전류를 지연시키거나 앞세우는 성질이 없거든요. 반면에 코일, 그러니까 인덕턴스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지고 캐패시턴스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요. 저항이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전압이랑 딱 붙어서 나란히 걷는 착한 아이. 이렇게 외우면 딱이에요. 다음 문제입니다. 16번째는 논리회로 문제예요. 게이트가 만나는 순서대로 식을 세우면 절대 안 헷갈려요. 그림에 있는 논리회로의 출력이 뭔지 묻는 문제예요. A와 B가 먼저 게이트를 통과하고 그 결과가 C와 함께 또 다른 게이트로 들어가는 구조예요. 정답은 2번이에요. A와 B가 먼저 오어 게이트를 통과해서 A 오어 B가 만들어지고 이 값이 입력 C와 함께 AND 게이트에 들어가니까 최종 출력은 A와 B를 오어로 묶은 값에 C를 AND로 곱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A랑 B가 먼저 만나 오어로 뭉치고 그 다음 C랑 AND로 꽉 붙잡아요. 뭉쳤다 붙잡았다로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17번째는 자동 제어에서 어떤 제어 동작이 진동을 잘 억제하는지 묻는 문제예요. 진동이 발생하는 장치의 진동을 억제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어 동작이 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2번 미분 동작이에요. 미분 동작은 오차가 변화하는 속도, 그러니까 기울기에 비례해서 제어 신호를 만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진동이나 흔들림을 빠르게 감지하고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미분위는 순간속도 탐정, 흔들림이 생기자마자 바로 잡아채는 재빠른 친구예요. 흔들리면 미분이 딱 이렇게 외워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18번째는 불대수 논리식 중에서 틀린 걸 찾는 문제예요. 드모르간 법칙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아요. 4개의 논리식이 나와 있고 이 중에서 틀린 식이 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이에요. 드모르간 법칙으로 풀어보면 전체에 발을 씌운 식은 안에 있는 오어가 and로 바뀌고 각 문자에도 바가 붙는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하는데요. 4번째 보기는 그 계산 결과가 문제에 나온 우변과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성립하지 않는 틀린 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보기는 분배 법칙이나 드모르간 법칙을 정확히 적용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성립하는 맞는 식들이에요. 발을 벗기면 오어랑 and가 뒤집힌다. 바 벗기면 성별이 바뀐다처럼 기억하면 재밌게 외워지실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19번째는 정류회로에서 맥동 주파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배수만 외우면 계산은 정말 간단해요. 60Hz의 삼상 전압을 전파 정류하면 맥동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3번 360Hz예요. 삼상 전파 정류는 한 주기 동안 맥동, 그러니까 리플이 6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맥동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의 6을 곱한 값이 되고 60Hz에 6을 곱하면 360Hz가 되는 거예요. 삼상 전파는 삼총사가 양손으로 짝짝짝 3의 1을 곱해서 6배, 60Hz가 360Hz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맥동 주파수 배수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정류 방식에 따라 출력에 나타나는 맥동, 그러니까 리플의 횟수가 다른데 이 배수만 외워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곱셈 한 번으로 끝나요. 단상 반파 정류는 1배, 단상 전파 정류는 2배, 삼상 반파 정류는 3배, 그리고 방금 풀어본 삼상 전파 정류는 6배예요. 배수가 클수록 맥동이 잘게 쪼개져서 출력이 더 매끄러운 직류가 돼요. 그래서 삼상 전파 정류가 가장 품질 좋은 직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반파에서 전파로 가면 2배, 문 열고 2배가 된다고 기억하시고요. 단상에서 삼상으로 가면 3배, 셋이서 힘내자는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삼상 전파는 2 곱하기 3에서 6배라는 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20번째는 제어계에서 조작량이 뭔지 묻는 문제예요. 제어루프 흐름만 알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제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제어 대상과 주어지는 양으로 제어부의 출력이 되는 게 뭔지 묻는 문제예요. 정답은 4번 조작량이에요. 조작량은 제어부가 제어 대상에 실제로 가하는 신호예요. 제어부의 출력이면서 동시에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양이 바로 조작량이거든요. 제어량은 제어 대상의 출력, 즉 결과값이고 기준 입력은 목표값을 정하는 입력, 주피드백 신호는 제어 대상에서 되돌아오는 신호라서 조작량과는 위치가 달라요. 제어부가 자, 이거 받아 하고 던지는 공이 조작량, 제어 대상이 그 공을 뻥 받아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오늘 20문제까지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개념들도 하나씩 짚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죠? 오늘 배운 내용들 한 번씩 복습하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문제로 또 만나요. 오늘도 한 문제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